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이제 수면 인식 제고와 수면 고민 해소를 돕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면 전문의님 숙면을 도와주세요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실 수면 전문의분은 이제 신현우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국내 수면 무호흡 치료의 대가로도 이제 알려주신 분이신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현우라고 합니다. 주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호흡 질환 치료를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호흡기 약리 관련해서 의대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수면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진단과 치료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수면 벤처 회사도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근데 수면하면은요, 교수님, 요즘에 워낙에 이제 스트레스, 정신적, 심리적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도 그런 거겠지만, 이제 신경과나 이제 정신과에 이제 보통 진료를 이렇게 받으러 가시는데, 네. 이제 이비인후과에 이제 주로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관련해서 막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좀 수면 관련 진료를 좀 전반적으로 다 보고 계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같은 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네, 보시고요. 네. 예. 또 개중에는 이제 수면만 더 이비인후과 의사신데 수면만 더 공부를 해서 수면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수면 전문의원으로 이제 클리닉을 운영하시거나 대학병원에서 이런 분들은 꼭 수면 호흡 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되는 거 전반적으로 많이 다 진료를 하시죠. 근데 일반적인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수면 호흡 장애 위주로 이제 된다. 그래서 그 분야마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특정한 질환에 이제 수면의 특정한 질환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면에 대한 좀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진료나 이런 진단이 가능하시죠? 일반적인 건 하고 더 어차피 이제 더 정확히 수면을 알기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또 더 잘 진료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자분은 이제 저희가 닉네임을 이렇게 정해요. 구구콘. 구구콘님이십니다.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네, 좀 더워갖고 얘가. 네, 20대 여성분이시고요. 이제 구구콘님께서 이제 수면 증상이 코골이가 심해서 밖에서 잠을 못 잔다고 하네요.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하고 수면 시간에 상관없이 낮에 일상생활하면서 졸게 되고 자고 일어나서도 목이 아프고 좀 칼칼하다고 20년 정도 증상이 좀 되셨는데 코골이가 심할 경우 수술해야 되나요? 일단 이 질문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20대신데 증상의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럼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거의 어려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편도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커서 코골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어른이 돼서도 줄어들지 않고 많이 이제 염증에서 남아 있는 그런 경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편도 절제술 같은 거, 편도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면은 기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의외로 편도 절제 수술이 무조건 쉬운 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완치까지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비강이 좁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코가 좁다고 해서 무조건 무호흡증까지 나타난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비강이 더 좁고 또 비염이 있거나 해가지고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지면 분명히 불리한 거 맞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코골이 같은 것도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서도 진짜 심하게 좁으면 비중격을 똑바로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비중격 교정술이나 아니면은 한쪽에 너무 커져 있는 우리가 비갑계라고 하거든요. 코들이 살이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를 좀 크기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확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코골이가 있고 특히 무호흡증도 동반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고,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좁아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 기도를 막고 있는 그 구조를 우리가 수술로 쉽게 뗄 수 있느냐, 제거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전반적으로 좁아져 있다. 그러면은 수술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좁아진 기도를 넓히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악 수술을 해야 돼요. 위턱 아래턱 자르고 앞으로 빼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미용 수술의 반대예요. 미용 수술은 위턱 아래턱을 잘라서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기도가 불리해져요, 좁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악 수술도 미용 목적으로 하지만 양악 수술 이후에 또 이제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생긴 분들도 많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거거든요. 기도 입장에서는. 그럼요. 근데 기도 입장에서 이거를 넓히려고 빼면은 또 미용 목적에서는 또 불리하고 이 수술 자체가 가끔 사고도 날 만큼 이제 좀 큰 수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쉽게 권할 만한 건 아니고 그렇군요. 또 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제 진짜 심한 분들은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한 분들 내지는 이제 양압기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적거니와 그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동양인들은 이제 구조적인 특징상 이 얼굴의 중간 부분 발달이 서양인처럼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수술하게 되면은 또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양악 수술을 이제 먼저 선택하도록 제안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술을 뭐 해가지고 구조를 바꾸는 게 어떤 특정한 부분 몇 군데만 이렇게 딱 하면은 넓어진다. 대표적인 게 편도 같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술적인 게 또 고민이 된다 이런 거죠. 뭐 어쨌든 이 코골이가 심할 경우 수술해야 되나요?라고 이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수술 없이도 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약간 뭐 또 보완적인 그런 생활.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한 경우, 코골이가 심하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제 무호흡증까지 동반됐을 때가 더 많고, 특히 그런 환자 중에서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상황인 경우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뭐 자연치유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만약에 이 부분이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진짜 체중 감량이 좋은 자연치유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라는. 벌써 제 대답을 들은 게 아닌가. 이미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닉네임을. 네. 20대 남성 분이시고요. 수면 문제 증상은 이제 새벽에 자주 깬다, 소변 보러. 그리고 코골이를 해서 깊게 못 잔다. 스마트폰을 못 끊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늦어진다. 3개월 정도 일단 증상이 되셨다고 하고요. 이제 본인께서 생각하신 수면 문제 원인으로는 뭐 체중, 스마트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보고 계신데 일단 질문 준 건 체중을 빼면 수면 무호흡증이 줄어들까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서 답변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체중 빼면은 거의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체중만으로 무조건 완전히 다 없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보통 이렇게 한 10% 정도 체중을 줄이면 질환은 한 15% 정도 좋아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이유가 좀 적극적으로 체중을 이제 빼보시라. 근데 체중 빼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체중을 이제 다들 빼고 싶잖아요. 근데 체중을 뺀다는 게 무슨 뭐 요요 현상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긴 전쟁 같은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5주 뭐 연예인들은 그렇게도 한다고 하지만 한 달 이렇게 빼고 그 체중 찍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조금씩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적어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몸무게를 매일 꼭 체중계를 사서 적어보면 그 추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렇게 좀 빠지다가 주말에 복구하고 빠지고 복구하고 이런 트렌드가 딱 나와요. 내가 자기의 위험 신호를 알아야 돼. 이렇게 쭉 트레이싱을 하다가 평소보다 3kg 딱 더 쪘다, 2kg 더 쪘다 그러면 바로 유산소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안 재면 몰라요. 근데 그게 한 최근에 이제 뭐 한 달 이내에 증가했던 한 2, 3kg는 금방 또 다시 빠지거든요. 우리 몸이 원래 그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서 일관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 지 얼마 안 된 1, 2kg는 금방 또 빠집니다. 근데 증가한 지 오래된 1, 2kg는 우리 몸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알려고 하면 내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라. 그러니까 체중계를 멀리하면 그걸 외면하면 절대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체중 얘기가 나왔길래 좀 얘기해봤습니다. 거의 뭐 다이어트 코치 여기서부터 영상 들으신 분들 아마 이거 수면 전문의가 아니라 다이어트 코치 분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왜냐하면 환자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서 오시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진단을 하고 뭐가 문제고
양압기다, 수술이다, 구강장치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나온 싸움은 체중이에요. 네. 정말 이 구조적인 걸 바꿀 수 있는 고질적인 걸 바꿀 수 있는 근본 뭐 치료예요. 네, 근본 치료가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구조적으로 턱이 작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체중 때문에 생긴 무호흡증은 근본 치료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진짜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그냥 살 빼면은 뭐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게 관계성은 알고 있었으나 살을 빼면 얼굴도 예뻐지면 기도도 예뻐져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다이어트 미용적인 부분 때문만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네. 수면에 대한 어떤 질 부분에서 되게 좋은 그런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또 더불어서 이제 질문 주신 거가 코를 전혀 안 고셨다고 하는데 이제 코 고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이제 느끼게 됐다고 하세요. 네. 그러면서 옆으로 자는 버릇이 수면에 안 좋을까요? 라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20대 남성분인데 증상의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추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갖고 보면은 이분은 최근에 그 몇 개월 이내에 체중이 상당히 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빼면 줄어들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는 또 안 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수개월 이내에 체중이 늘면서 코골이가 생겼던 분이고 이런 분들은 체중을 빼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코 고는 거 무의식적으로 안다고 하시지만 그게 자기 코골이 소리에 놀라서 깨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무호흡증 때문에 이제 숨 멈췄다가 푹 하고 내쉬면서 깨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이다. 그리고 옆으로 자는 버릇은 평소에는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살이 찌고 나니까 옆으로 자는 게 훨씬 더 편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계속 옆으로 자도 되나? 골게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관시켰구나. 옆으로 자면은 이제 코골이도 좀 좋아지고 아마 잘 자실 거예요. 똑바로는 어려워졌고 체중이 늘면서 기도가 막혀서 그러니까 옆으로 자는 버릇이 수면에 안 좋을지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체중을 조금 적극적으로 빼시면 얼마 안 됐으니까 좋아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수면 전문의분을 모셨는데 다이어트 코치도 해주시고 이렇게 명탐정 같이 튜리에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길 바랍니다. 네, 정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분 질문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신동훈님이시고 10대 남성분이세요. 잠에 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면 코골이가 마찬가지로 심하다고 하시고 잠깐씩 자주 깨어나고요.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항상 뻐근합니다. 3년 이상 되셨다고 하고 10대 분이신데 학교에서 항상 피곤하고 능률 떨어진다. 이유 모르고 치료 이력 없고 이제 일단 이분에 대해서는 코골이 앞에 계속 말씀 주셨으니까 여기 질문 주신 거 바로 들어가서 베개가 문제가 될까요? 베개만 1년 동안 5개를 바꿔봤다고 하네요. 요 베개 관련해서 한번 베개와 코골이의 연관성을. 네, 일단은 뭐 이분은 지금 코골이가 좀 불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좀 낮은 상황이고 3년 이상 됐고 10대면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제 능률도 떨어진다고 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베개가 원인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베개를 1년에 5번 바꿔왔다고 하면 시중에 이제 좋다고 하는 베개는 다 이미 써보셨을 것 같고 비슷하다고 하면은 베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잠에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게 이분이 이제 수면 위생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수면의 원인은 이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라서 이분이야말로 이제 수면 위생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일정치 않고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체중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활동이 좀 떨어지고, 뭐 10대 중반 후반 되면 또 공부 학습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체중도 많이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베개나 뭐 침구나 자세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연히 이 경우에서는 이제 체중과 플러스 이제 수면 위생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실은 베개가 하나의 베개에 정착을 못한다라고 해서 베개 유목민이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그게 있는. 어쩌다가 이제 베개에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베개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편한 베개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딱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목을 좀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베개. 요새 뭐 메모리 폼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류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이제
그 푹신푹신하다고 하나요? 네.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베개는 모양은 있지만 사실상 이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것만 좀 이제 피해주면 되고 또 너무 딱딱한 거 또 이제 안 좋고요. 옛날에 네. 이제 목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나무로 네. 된 그거는 네. 진짜 아주 짧은 시간 이제 좀 뭐 활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밤에 그거를 자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현님이시고 20대 여성분이세요. 증상을 보면 이제 피곤한 날이면 잠들기 직전에 이명이 들린다고 네. 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그 이명을 무시하고 잠에 들려고 하면 기다렸던 듯이 다시 이명 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때 또 가위 눌림도 함께 시작된다고 네. 하고요. 최대한 손이나 팔을 이제 움직여서 가위에 깨고 나면 바로 귀를 문지를 정도로 실제로 귀가 아프다고 하네요. 네. 네, 평상시엔 이명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하고 네. 계시고 잠들기 직전에만 이명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가위 눌림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명도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부분의 이명은 이제 청력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용한 데서 더 많이 잘 들려요. 시끄러운 데서는 이명이 이제 우리가 마스킹 돼가지고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보통 잠들 때 더 괴롭거든요. 그래서 조용해지잖아요. 잠에 잘 때는. 근데 그때 이제 이명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불편한 게 이제 맞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이명이 많이 들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뭐 노인성 난청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봐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밤에 이런 이명이 들리면 또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이 쓰이고 약간 겁나기도 하고 그게 좀 방해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또 잠을 잘 잘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 가위 눌림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립 패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잠이 들면 사실은 그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근이라고 하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은 이제 그 움직이지 않게 일종의 마비처럼 되는 게 이제 맞는데 특히 이제 렘 수면 같이 꿈꾸는 수면 단계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축구를 해서 막 공을 딱 놓고 이제 실제로. 딱 골대 넣으려고 해서 하는데 다리가 진짜 움직이면은 옆 사람을 찰 수도 있고 뭐 침대를 차가지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격한 움직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렘 수면 단계에 있다가 딱 살짝 깼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그런 신호들은 딱 차단이 돼 있는데 의식은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무섭죠. 근데 보통 수초에서 수분까지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맞아요. 대부분 엄청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있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럴 때 많이 생깁니다. 가위 눌림이. 그래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많이 얽혀 있어서 뭐부터 풀어야 될지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가위 눌림 같은 거는 어쨌든 이거는 눌림 자체가 수면을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수면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니까 수면을 좀 잘 취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 자체도 뭐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생활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생길 있을까요? 수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으면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돌아오는 또 해소가 되면 돌아오긴 하지만 청력 저하 같은 경우는 해소가 돼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라 진짜 청력이 떨어진 원인 때문에 생긴 이명은 청력을 개선시키거나 근데 개선이 힘들죠. 보청기를 이제 쓰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명 재활 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그 전문 선생님들 만나서 한번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고 이제 그 원인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 또 이명과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이제 개선이 필요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 보면은 KKK님께서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20대 여성분이시고 피곤할 때 바로 잠들지 않으면 타이밍 놓쳐서 불면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나 잘 수 없는 노릇이고 가끔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갑니다. 네, 지금 교대 근무 중이시고요. 건강검진 때마다 수면 패턴에 문제 있다고 상담이나 진료 등을 권유받는다고 하시는데요. 3년 정도 되셨고 이제 3교대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신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수면 시간을 언제로 갖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그 앞서서 이 증상이 그냥 수면 방식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교대 근무자로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문제인 건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 이제 쉬프트 워커라고 해서 교대 근무자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특히 이제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24시간 돌아가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게 줄긴 했지만 아마 이거 풀리면 다시 또 불야성 그래서 뭐
24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는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대체가 되겠지만 여전히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야간에 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간호사분들 보면 일일 3교대 아마 이분도 병원에서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만약에 일정한 시간 내가 밤에만 일한다.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바뀌지만 않으면 그래도 적응해서 좀 지내거든요. 근데 밤에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스케줄 한 번씩 중간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간조를 하다가 뭐 이브닝을 맞죠. 하다가 나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한 2주 정도 계속 이브닝 하다가 그다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거 힘든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그 뭐 몸이 정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거고 네네네네. 이게 어떤 그렇죠 서카디안 리듬이라든지 어떤 생활 리듬 자체가 없는 분인데 그게 더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도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 시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퇴근했어요. 데이.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해도 됩니다. 그래서 쭉 그냥 퇴근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는 조금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4시에 퇴근해가지고 뭐 하고 대신 좀 일찍 식사를 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서 한 뭐 5시나 이렇게 깨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브닝이 뭐냐? 요것도 사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오후 3시에 일을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요. 그럼 11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12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겠죠. 네, 그죠? 그때 저녁을 먹고 아니면은 왜냐면은 저녁을 일찍 먹었다고 하면은 배가 고파서 잘 수가 없어요. 우리 뭐 1-2시까지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7시에 먹고 5시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먹는 게 문제가 돼요, 일단은. 근데 좀 간단한 거 소화 잘 되는 걸로 먹고 이런 경우에도 한 2시 전에는 잠을 자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밤잠을 자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또 하고 좀 늦게 일어나겠죠. 그럼 암막 커튼 같은 걸 쓴다든지 하고 조용한 방에서 이제 따로 다른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따로 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지내야 될 것 같고 저녁 식사 이게 근무 이후에 식사를 조금 잘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해요. 아침에 퇴근을 하면 이게 겨울과 또 여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보통은 일을 하고 나서 놀다가 자는 사람 분들도 있어요. 나이트 워커 중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을 쭉 해요. 그리고 퇴근하면 박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일찍 들어가서 오후에 피곤하잖아요. 밤새 일했고 근데 버티면서 노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낮 1시만 돼도 이제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숙제가 있어요. 그 잠이 좋은 잠이 될 수가 없는 게 생각해보면 야외 활동을 했잖아요. 일반 활동을 하고 불 켜고 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디밍,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두워지면서 멜라토닌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자다가 불 끄고 누워서 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잠이 진짜 부족한 사람은 그 와중에도 자요. 그렇긴 하지만 지속도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추천하냐면 밤에 그래도 어둡거든요. 병실 같은 경우도 이제 밤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둡고 낮보다는 이제 어떤 빛에 노출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저는 막 선글라스 끼고 퇴근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가서 집에 갈 때 그래도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좀 어둡고 그런 날은 괜찮은데 너무 쨍쨍한 날이에요. 그런 날은 차라리 선글라스 끼고 가고 빨리 이제 가서 커튼 치고 이제 바로 잘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러면 이제 나이트 근무 이후에도 바로 잘 수 있고 잔 다음에 이제 깨서 저녁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깰 때는 확 밝게 해가지고 우리가 야외에서 햇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조도 이상으로 밝게 해서 빛을 충분히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뭐 햇빛만큼의 어떤 광량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겠지만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면 전문의분들한테 가면 또 상담을 잘 해주세요. 네. 가이드북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적극적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묻어두지 마시고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거를 어떻게 보면 정리를 그냥 뭐 하나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살아가게 되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자는 이 어떤 이런 일관된 이 생활 패턴을 조금 인위적이지만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어주신 것이죠.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크런키님께서 제보해 주셨고 20대 여성분이시고요. 특정 시간대, 대략 뭐 새벽 대여섯 시가 되기 전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이제 깨어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오지 않고 3-4시간 뒤척이다가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잠든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번 잠이 들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자고 일어난다. 수면제도 처방받아서 먹고 했는데 효과가 일시적일 뿐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금 이제 직업이 따로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생활 패턴이 엉망인 것도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으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 요즘 현대인들 생활 시차가 좀 뒤로 밀린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학생들도 많아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분 많아요. 이제 계속 못 자고 학교 갈 시간 다 돼가지고 잠들어서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뭐 그 눈 감은 상태로 아침 먹여가지고 보내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면 센터에도 많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왜 이게 힘드냐면 우리 몸은 사실 하루가 24.5시간 정도 돼요. 근데 그 해가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늦게 자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30분 일찍 일어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분은 서너 시간 정도 지금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5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거의 한 6-7시간 밀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 시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지금 6시간이 뒤로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30분씩 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6시간을 빼면은 한 18시간 남잖아요. 그러니까 36일에 걸쳐서 30분씩 뒤로 밀어 가지고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거꾸로 당기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시간은 24.5시간이고 이건 24시간이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가서 오후 6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못 자죠. 근데 오히려 오늘 눈 딱 감고 새벽 4시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혼자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 수면 전문의한테 꼭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수면 일기도 쓰고 하는데, 아마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수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자니까 늦게 깨고, 그러니까 다시 그 시간이 되면 졸립지가 않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제 일찍 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과 이 일상적인 시간과의 방향으로 보면 역행하는 거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맞고요. 수면 위생을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울증 뭐 이렇게 해서 수면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면제를 받아도 길게 유지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혀 안 졸린데 지금 약으로 재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적인 불면증하고는 다른 차원이라서 저는 수면제보다는 이거는 다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현대인분들이 이제 하루 동안 이 생활을 막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자기만의 이제 나름대로 시간을 갖겠다고 이제 그 뒷시간에 그 저녁 타임 때 이렇게 뭔가를 갖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이 시간을 좀 미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분 조금 드라마틱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한 뭐 새벽 2-3시까지 밀린 분들도 이제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그러면은 권장하시는 부분 30분씩 조금씩 앞당기는 거를 조금씩 앞당겨야 되고요. 더 그 낮잠 같은 거를 피해야 되고 오히려 피해야 되고 또 일어나는 시간을 좀 독하게 좀 일찍 일어나서 어느 한 날은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일찍
좀 자기 하는 것들을 한 뭐 1, 2주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당겨야 됩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밀려 있는 분들은 잘 안 와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예, 뭐 직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막 그런 네. 분들이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는 알람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자는 알람 네. 해야 돼. 네, 방금 저도 그 말씀 이제 들어보고 싶었던 게 아무래도 이렇게 더 뒤로 밀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더 많은 거를 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일 네.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취침 알람을 이제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놓으면은 좀 일찍 뭐 그 시간으로 좀 이렇게 기준을 조금씩 맞춰갈 수도 있겠죠. 조금씩 그렇죠. 앞당겨 네, 나가는 네, 식으로. 그래서 생활 활동을 조금씩 앞당겨서 이제 멈추는 걸로 이렇게 좀 생활 패턴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전략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센터에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전략적인 이런 그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하고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교수님께서 저희 구독자분들 이런 문제 갖고 계신 분들께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으실까요? 이게 수면 문제는 정말 그 뭐 인생의 3분의 1 동안 자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 다른 문제보다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잘 자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학생 때는 누구나 다 적게 자면서 공부하지. 잠 자체를 사치로 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그 얘기를 이제 환자분한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희생을 해서 나중에 더 큰 거를 얻어가기 위한 투자인 그런 것들도 인생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공부할 맞습니다. 때다, 뭐 지금은 뭐 할 때다, 지금 좀 힘들어도 참아라. 네. 근데 양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못 잔 잠을 내일 채워서 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날 잘 챙겨서 내가 노력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게 뭐 건강이나 뭐 인생에서의 성공이나 뭐 이런 거하고도 다 엮여 있는 거여서 내가 지금 오늘 막 잠을 안 자가지고 나중에 더 행복해져야지. 그런 거 뭐 지금 좀 불행하더라 나중에 지금 불행하면 앞으로도 계속 불행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방법을 찾고 지금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제 오늘 이러한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수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직면 아까 다이어트 이제 체중 말씀 주실 때도 직면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면 인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치 뭐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느껴왔던 것처럼 뭔가 수면을 하나의 어떤 부속품 보조품처럼만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이제 전생에 걸쳐서 내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 좀 가꿔줘야 되는 하나의 좀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수면 상태, 수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바라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개선하고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이제 수면 무호흡 이런 수면 호흡장애 관련 특집으로 나중에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